저는 56년간 한국 전통 모피를 제작을 이어온 호산붓박물관의 김진태입니다. 요즘 서예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생소한 건 아닙니다만은 또 접해보지 않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붓에 대해서 아니면 벼루에 대해서 먹에 대한 이런 강의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다 사라져가는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만든 거거든요. 전승이 되지 않으면 정말 그 한 문화가 사라지는 이런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애절한 마음으로다가 여러분들에게 붓먹벼루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붓박물관이기 때문에 붓에 대한 그 역사라든가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붓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저는 찾아보질 못했는데, 제가 일본이나 중국을 다니면서 그 어떤 문헌을 보니까는 약 2000년 정도의 붓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도 아마 같을 겁니다. 중국에 후한 시대부터 모필이 제작이 됐다 하는 것이 책에 나온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그런 역사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뭐 여러 가지로 찾아봤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우리나라의 역사를 가지고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붓 만드는 곳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전에는 뭐 각 지방에 붓 만드는 데가 많았죠. 근데 지금은 뭐 시대적인 흐름 때문에 그런지 도대체가 자꾸 사라져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붓 만드는 데는 지금 거의, 근데 이제 인사동은 문화의 중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도 이렇게 필방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붓 만드는 것이라든가 벼루 만든다든가 종이를 만드는 분들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이 아쉬운 일이고, 지금 우리나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붓 만드는 데는 서울에 몇 군데 하고 그 다음에 지방에 한두 군데밖에 없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비단 붓뿐만이 아니고 벼루도 좀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벼루 나오는 데가 충북 단양에서 나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충남 보령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그 두 군데에도 지금 거의 뭐 한두 분이 남아서 벼루를 제작을 할까 하는 입장입니다. 종이 또한 마찬가지고요. 먹도 다 사라졌어요. 지금 먹 만드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여러분들이 인사동에 오시면은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문방사보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우리 거와 일본 거와 중국, 동양삼국의 문방사보는 제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시죠. 여기에 보시면은 이건 이제 저희 나라에서 제작된 벼루하고 먹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조선시대에서부터 일제강점기 근대까지 이렇게 이제 벼루를 몇 가지를 이렇게 준비를 해 놨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거하고 중국 거하고 일본 거하고는 판이하게 조각에서부터 모든 형태가 달라요. 벼루라고 다 같은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석질, 그러니까 돌의 품질도 그렇고 조각의 솜씨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우리 취향대로의 그런 그 특별한 조각 기술과 이런 것으로 벼루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옆에는요, 중국의 벼루하고 먹을 준비를 해 놓은 건데요. 이쪽에 중국 사람들은 역시 이제 자기네들이 종주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엄청 다양합니다. 그리고 먹 품질도 수천 종류의 모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우리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벼루나 이런 것은 조각에서 많이 틀리다는 걸 볼 수가 있고, 다양성은 뭐 중국 사람들이 목현이라고 해서 나무로 된 것도 있고 도연이라고 해서 도자기로 된 것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중국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는 사라져간 붓, 제가 제작한 건데 이제 80년대, 60년대, 그 다음에 2000년대, 그리고 사라져간 이런 붓들을 여기 진열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옆쪽이 중국 제품인데, 중국에는 먹 같은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천 종의 모양새가 있지만 벼루도 대단히 다양성을 갖고 벼루를 만들었어요. 행리연이라고 해서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조그마한 벼루서부터 아주 예술적으로 조각을 잘한 이런 벼루와 또 희귀한 벼루까지 준비가 여긴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쪽을 보시면은요, 이쪽에는 역시 이것도 중국 사람들이에요. 중국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도연이라고 해서 도자기로 만든 것도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는 뭐 한두 가지밖에 뭐 백자 도연이나 뭐 청자 도연 한두 가지인데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다양한 문방사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이쪽에는 이제 일본 사람들 건데요. 일본 사람들은 이제 아무래도 우리 영향 많이 받았어요. 이 조각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영향을 많이 받은 걸 볼 수 있는데, 대단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본의 먹 기술이라는 겁니다. 이 먹이 중국도 자기네가 먼저 만든 종주국이지만은 먹만큼은 일본 걸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신 것이 동양상국의 분먹 벼루를 이렇게 보신 겁니다. 그 이제 여러 가지 분먹 벼루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 이제 우리의 붓이 사라져가고 있는 겁니다. 벼루도 그렇고 먹도 그렇고. 그래서 인사동에 오셔서 분먹벼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국산을 애용해 주시는 쪽으로, 그러면 저희가 또 힘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거의 뭐 90% 정도가 중국 거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분 만드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놓고 봤을 때는 이건 뭐 도대체 제가 아무리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지켜나갈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사동에 오시는 분들이 우리 것을 많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